설명 순서는 학교 복합시설 개요, 그리고 국내외 사례,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복합시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학령 인구 감소, 그리고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이제 폐교들도 많이 나오고, 또 학습권 침해하고 지역 사회 해체 문제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학교가 선도적으로 이제 우리 지역의 발전 동력이나 주체 역할로서의 이제 역할 수행이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존 복합시설의 관리 책임 한계 및 운영 예산도 좀 문제가 있었고, 관리 부담 문제도 해소를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 복합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학교 복합시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고요. 대규모 시설, 그러니까 대도시 위주로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학교 복합 시설이 타 부처의 사업들과도 좀 연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소멸,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그 지방의 좀 문제들도 이 학교 복합 시설을 통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도 같이 그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간 협조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그 공립초 학생 수를 추계를 했을 때 뭐 2030년까지 225만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그 2030년까지 172만으로 많이 학생 수가 주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 폐교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 부지들이 오히려 이제 그 방치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 시설들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지역에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우리 학교 복합시설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기존에 학교에 이제 학교 시설이 있었겠죠. 이제 도서관이나 급식실, 특별교실, 그리고 강당, 체육관 이런 것들이 용도가 있었는데, 지역에 보면 뭐 지역 문화회관이라든지 보건센터, 그리고 복지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학교와 유사한 이런 시설들이 많이 이제 분포가 되고 있는데, 그 아무래도 그 지자체에서 저런 시설들을 다 부담하기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좀 융복합해서 만들 수 있는 시설이 학교 복합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 4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요거 잠깐 안내 차원에서 한번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면 이런 좋은 점도 있구나, 이런 좀 홍보 차원에서 한 4분 정도 동영상인데, 요거 잠깐 보고 그 다음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수영이요. 학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요. 문화센터냐고요? 학교예요. 발표 수업 중이에요. 학교 복합시설은 학교와 마을을 잇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 학생대로, 마을 주민들은 마을 주민대로 체육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예술 프로그램을 하는, 자율적으로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융합과 자율의 공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학교 복합시설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음터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또 선생님이 되는 거죠. 학교에 운동하러 가요. 학교에 수업하러 가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책 보러 갑니다.
선생님, 책 읽어주세요. 작은 보건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간단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주민센터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이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서 공동체성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뭔가 지역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학교 복합 시설이 좀 괜찮을 것 같은 좀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들 학교 복합 시설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한테는 교육 돌봄 인프라 확충 그리고 다양한 교육 활동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 시설 접근성 강화 그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국가 지자체에서는 아무래도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 유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봄학교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국가 책임 교육 돌봄 시스템 완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학교 복합 시설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소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학교 환경을 고려한 사업 범위별 학교 복합 시설 유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무래도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텐데 시설비, 운영비 등 지자체 지원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고 사회부총리 중심의 범정부 협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맞춤형 미래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라고 돼 있죠. 학교 복합 시설은 학교 시설에 설치하는 시설이고 그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문화 체육 시설 그리고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시설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년퇴임 하신 분이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그런 교육 활동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물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1년도에 학교 복합 시설 금호 초등학교 이후에 280개 학교 복합 시설이 설치 그리고 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학교 복합 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 복합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21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이 됐고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를 잠깐 살펴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호초등학교가 최초 사업이 되었고 기재부 주도의 BTL 사업도 진행했고 생활 SOC 복합화 사업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 계획도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작년까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을 진행하고 있었고 현재 이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17일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저희가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을 작년에 39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차로 22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복합시설 추진 계획 및 절차를 잠깐 살펴보시면 사업 수립 단계에서는 상향식 발굴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게시판 메뉴가 있고요. 학교에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해요라고 그런
그 요청 자료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청 지자체 간의 이제 조율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학교복합시설을 신청하고 저희가 선정을 해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7월 31일에 저희가 심의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날짜가 확정이 되면 다시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획 단계부터는 이제 학교복합시설이 이제 추진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발주 단계에서는 학교교육청 지자체 주민 간 요구 사항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마 지역별로 요구하는 그 필요 시설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수영장이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50% 조건 없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이 학교복합시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그 안전을 위해서 범죄 예방 디자인은 꼭 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 중에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공사 기간 중에는 학교 위의 요인을 꼭 제거할 수 있도록 구역을 명확히 해주시고, 뭐 공사장 울타리라든지 안전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이제 협약에 따라서 그 운영 주체가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을 공유하게 되겠습니다. 국내 사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도에 이제 그 왼편은 저희가 학교복합시설을 처음 현황을 조사했을 때 상황입니다.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곳들은 학교복합시설이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곳들은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올해 22개 사업까지 선정을 한 결과를 오른쪽에 도표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아직도 하얀 곳이 많이 남아 있죠. 지금 총 118개 지자체가 118개 지자체가 지금 이제 그 학교복합시설이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별 살펴보시면 이제 그 세종이 아마 이제 학교복합시설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활성화 사업으로는 좀 안타깝게 좀 지원이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특별 교부금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니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용도를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수영장과 체육관 그리고 도서관, 돌봄센터 위주로 많이 이제 사업 계획을 해주셨고, 평생교육시설과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 주차장 설치도 저희들이 사업 계획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능평초등학교는 현재 운영 중인 학교 복합시설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지대가 경사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경사지를 최대한 그 극복을 하기 위해서 그 하단에 수영장을 설치를 하였고, 그리고 주차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건물의 그 지반을 좀 플랫하게 계획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위에 상부에 운동장을 설치함으로써 아이들도 그 경사지를 내려오지 않고 학교에서 원활하게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성중학교 종합복지관입니다. 여기 그 건물 이름처럼 복지관의 그 용도도 좀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그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또 생존 수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온수풀, 유아풀도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23년도에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뭐 정확한 학교명은 확정이 안 됐지만 가칭 동진학교로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되었고, 운영 주체는 서울 중랑구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는 수영장 그리고 주차장이 설치가 되고, 아무래도 수영장을 운영하게 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차를 많이 끌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차장도 같이 설치를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카페도 있고 사무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평생교육센터까지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체육관과 지역 커뮤니티 센터도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충남중학교도 23년도 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여기는 대전 동구청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는 도서관과 소공연장 그리고 북스테이 그리고 청소년 도서관, 북카페, 시청각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목적 교실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 그리고 동아리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1차 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아무래도 출입 동선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하에 그 수영장과 그리고 그 실내 골프 연습실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돌봄교실, 동아리방, 피트니스 센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학교는 그 측면에 개설되어 있는 이 측면의 도로를 통해서 학교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올라가게 되면 학교와 이 복합시설의 동선이 좀 구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충분히 확보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용도도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우수시설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사례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주도 쪽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그 제주도 같은 경우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지금 그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통합 운영되는 사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중학교가 그 학교과 시설로 들어가 있는데 6층에 보시면 이제 그 수영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최상층에 또 운동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도 그 중학교 운동장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또 지역 종합지원센터도 들어가 있고요.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판매시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복합시설을 계획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 복합시설의 그 관리 책임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복합화 사업 중에 70%가 학교장이 관리 책임자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었고, 이 관리 책임이나 안전 부담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방어적인 자세로 이 학교 복합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아무래도 법적 책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사회적 책임도 나올 테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차치하고라도 도의적 책임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보여지고요. 학습권 보고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선을 좀 분리하는 것들이 학생들의 학습권도 좀 침해하지 않고 그 시설들을 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용 제한이나 학습권 침해 우려라든지 그리고 시설 개방에 따른 지역 주민 통제 소음 관리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장과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 간에 좀 이해관계가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대도시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인구 소멸 지역은 또 50% 조건 없이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저희들이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살펴봤을 때 실질적으로 좀 관심도는 많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실적도 좀 많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또 중단되다 보니까 추진 동력도 좀 부재한 실정이었고요. 그 인구 감소에 따라서 또 사회구조 변화 그리고 지역경영 발전 요구 대응에는 또 필요하다고 저희가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복합시설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계속 그 관리비를 쏟아붓는 데 있어서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그 외부 지역 주민들을 못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원활한 수입이 보장이 안 돼서 그 관리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법도 작년에도 이제 발의가 돼서 저희가 국회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법안이 좀 이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다
다시 이제 좀 국회랑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사가 있죠. 이제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투자 심사를 좀 간소화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은 중앙투자 심사를 좀 면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좀 완화했고요.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행안부의 중투는 아직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하면서 이 부지가 협소한 학교는 또 복합시설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걸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서 학교복합시설 시설 사업 대상을 대학까지도 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나갈 계획입니다. 그 현장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좀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교육개발원의 전문기관, 교육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아마 권역별로 담당 팀이 따로 이제 세분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지원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총 200교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23년부터 27년간 7년 동안 그 연간 40교씩 선정을 지원할 계획이 있고 꼭 이제 뭐 40교는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40교 중에 40교보다 더 우수한 시설 꼭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더 선정할 계획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부처 협업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같이 MOU를 체결해서 사업 내용과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아무래도 그 지자체 사업 예산을 신청하게 될 거고 그거는 아무래도 개별 부처에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국토부의 지역 활력 타운도 있고 뭐 문체부에서 뭐 체육 활성화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언급은 안 하지만 또 다른 부처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협약을 또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과 연계한 사업이면 또 우선 선정해 드릴 계획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우리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공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설치 주체가 주도로 이제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 계획입니다. 23년도는 이제 39교를 선정해서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24년도 1차 공모 때 저희가 22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차 공모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저희가 사업 검토를 해서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뭐 올해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좀 더 계획을 더 완벽하게 해서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25년, 26년 그리고 27년까지도 저희가 선정할 계획이 있으니까 좀 지자체하고 많이 협의를 하셔서 좋은 사업을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연합니다. 수요 조사 설명회는 저희가 오늘은 전체 설명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24년도 5월 23일 그리고 6월 4일 그리고 6월 14일 예정으로 저희가 그 권역별 설명회를 또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차 공모는 이미 끝났고 2차 공모에 이제 이번에 공모하게 될 텐데요. 사업 설명회는 오늘 그리고 또 권역별 설명회 진행할 거고 그리고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공모 접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8월 초에는 저희들이 선정 사업들 발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경에는 아마 예비 지원 사업 규모를 안내를 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